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도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요번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요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두 건을 그 해명 자료를 내놨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일단 이 축구협회 그 해명 자료 저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Q&A, 그 다음에 대표팀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두 건의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설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불거진 축구협회의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의혹으로 제기됐던 정몽규 회장이 오히려 이런 축구협회를 지배하는 것,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해명 자료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확인된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요 방송 이번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한축구협회 사태의 본질은 뭐냐? 회장이 협회의 중요한 의사를 이사회라든가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를 제껴두고 어떻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게 이 사태의 의혹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거를 명확히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두어야 하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 그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또는 해임 사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대한축구협회 그 설명 자료에 대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백그라운드로 이러한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의 기본적인 그 조직 체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한축구협회 조직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기초로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도식화한 건데요. 자, 이런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그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에는 그 기구가 조직이 총회가 있고 맨 위에 총회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죠? 예, 총회가 있고요.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법에는 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물론 2인 이상 둘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총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회는 그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어떤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결정된 결정된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사회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는 원칙적으로요. 이사는 수인의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사가 이 법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 중에서 누가 이 법인을 대표할 것이냐로 딱 정하면 그 이사만 대표권이 있는 것이죠. 예, 대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이 그 법인을 대표하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이제 그런 체계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도 있고요. 예,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우리 민법상 그 규율에 따른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보면
의원 내각제에 더 가깝습니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회장 1인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회가 의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사회가 내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의 총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잖아요. 의회가 결정하고 또 내각에서 결정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회 그다음에 내각을 다 제껴두고 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은 원칙상으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에 더 가까운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머리에 담아두시고 제가 이후에 이제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축구협회는 어떤가? 정관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게 그린 건데요.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의원 총회도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또 1시간도 부족하니까 그거는 일단 다음에 제가 혹시 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 최고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총회는 정관은요. 그리고 최고 집행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예. 정몽규 회장은 이 이사회의 n분의 1, 이사. 그러니까 멤버에 불과합니다. 예. 정몽규 직함은 회장이지만 이 내부 정관상 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고 축구협회의 모든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한 대로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에,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항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는 심의 의결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회장,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를 제껴두고 정몽규 회장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사회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회 권한 사항에 대해서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회, 가장 높은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고요. 그 이사회 멤버로서 정몽규 회장이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즉 대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문서에 대표자 정몽규 회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사안에 관한 대한축구협회의 설명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화면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경과 그런 거를 했습니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독 선임 과정 Q&A 해가지고요.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축구인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 형식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자, 이 내용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쟁점은 무엇이냐? 정몽규 회장이
협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 축구협회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더 보강이 되는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러한 심증을 더 갖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자, 일단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제 17항 자 전력 강화 위원과 온라인 회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16항에 어떻게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 정봉규 회장 대면 보고 및 사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봉규 회장이 6월 27일 날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하고 거기서는 뭐 홍명보 감독이 1순위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도자 2명과의 어떤 화상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화상 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3명 모두를 직접 대면 면담한 뒤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혜성 위원장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의 구도로 사의 표명했다. 우선 문제점.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이것을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관의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고를 하려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정관상 국가대표 선임은 이사회의 정권,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사회에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몽규 회장, 여기에는 정혜성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위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 정혜성 위원장에게 뭔가 강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정봉규 회장에게 왜 보고를 물론 정봉규 회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죠. 이사회 감독 선임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뭔가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 17항 전력강화위원회과 온라인 회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니까 6월 30일 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요청을 해서요. 거기에 5명이 참석을 해서 정혜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정관인데요. 자,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제49조인데요.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의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한 세부 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 이거는 이사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지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남은 전력강화위원회하고 이임생 이사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지금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임생 총괄이사가 정권을 행사해서 홍명보 나머지 2명 면담 실시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하고 최종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이사회가 이임생 이사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임생 이사 말로는 회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했다. 정권을 부여. 그 자체가 이사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죠. 이거 명백히 이거는 축구협회 정관을 위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이사회가 엄연히 감독 선임에 관한 전권을 갖고요.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이임생 이사나 또는 정몽규 회장에게 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해서 권한을 위임한 바도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이 설명 자료도 그런 거 없죠. 그럼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국가대표 운영 규정,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는 당연히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임을 하고 그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오히려 이사회를 제끼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이임생 총괄이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보지 않는 이상은 허수아비로 보고 완전히 정몽규 회장만과 다이다이로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이 그 설명 자료도 나오죠. 여기 나와요. 보면 이임생 총괄이사가 회장의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뭐 그런 발언 무슨 뜻인지 했는데 이것은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이 임생 기술이사는 보고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먼저지.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당연히 이사회 멤버인 회장에게도 보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이사회를 제껴두고 회장에게만 보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완전히 패싱. 요즘에 뭐 패싱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는데 완전히 이사회 패싱이에요. 이사회 패싱. 이건 정말 이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어떤 문화적으로 회장 1인 체제라는 것이에요. 정관은 이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는 회장 1인 독단적인 운영 체제가 지금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대한축구협회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벌써. 지금 이 조직도를 보면 회장이 정 가운데 있고요. 대의원총회가 옆에 있고요. 사이드로 있고요. 그 밑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회장 1인 체제를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의원총회가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안에 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완전히 회장이 정 가운데 있어요. 회장이 정 가운데. 이사회는 그 아래예요. 어떻게 이사회가 회장 아래에 있을 수가 있죠?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이고 회장은 그 이사회 n분의 1 멤버에 불과한데 그리고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위에 있는 조직인데 기구인데 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완전 구시대죠. 과거 쌍팔년도 그때 어떤 그런 지금 그 체제예요. 지금 이게 마인드가 오히려 이 대한축구협회 이 설명 자료를 보고 이게 대한축구협회의 이 조직적인 체계적인 이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